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비전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을 돕는 배우서 남지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봤다는 것의 의미는 데일리도 제가 드렸던 데일리톡, 스몰톡, 그리고 리액션 표현을 다 완벽 마스터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Hey, how are you? How's it going? How's work? How's school? What was the highlight of your week? Well, did you have a good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Any plans after this? 등등등 이런 식으로 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를 이미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문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이제 배웠던 표현들로 이제 대화를 이끌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 누굴 만나든 그 친구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외워서 이제 표현들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줬다면 이제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외운 문장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탄탄한 단어가 완성되면 어떻게 바른 문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조금 집중해 가서 들어주시고 제가 이 영상으로 이제 드리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서 꼭 여러분 걸로 이제 만드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love you가 몇 형식이에요? 이러면은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대화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못 하셨어도 돼요. 문법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부터 제가 이제 다져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Okay,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일단은 영어를 이루는 가장 좀 작은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그게 있는데 그거 바로 뭐냐면 팔품사예요, 팔품사. 영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팔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팔품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사, 명사, 동사, 형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명동, 형부, 전, 접대, 감탄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좀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So like 어떻게 하냐면 명동, 형부, 명동에 있는 형부에게 어떻게 전을 접대를 했다. 그랬더니 감탄이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팔품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어를 이루는 가장 좀 작은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까지인 것 같아요. 명동형부 전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명동형부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 팔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동사예요, 동사. 왜 동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명사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걸요? 그쵸? 왜냐면 앞에 나오니까 근데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명사, 지윤 아니면 teacher 이렇게 가지고 영어가 돼요? 지은 teacher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죠. 근데 그 동사만 있으면 run, come, run, come, go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문장 완성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동사만 이렇게 딸랑 하나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게요? 이게 명령문이 명령문. 아이고, 죄송해요. 명령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run, 그럼 가, 뛰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사 하나로도 우리가 우리 의사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팔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예요. 동사는 이따가 말하겠지만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기본 동사 1, 문장 1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 하나하나 조금 좀 명동형 부, 전치사, 접속사까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나와야 될 거 뭐 있어요? 맨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거 명사. 자, 명사는요, 여러분, 엄청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 명사가 여러분 뭘까요? 음, 명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름. 맞아요. 이름. 뭐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밑에 나오는 것들 되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기억하셨을 텐데 그거 뭐예요? 뭐라 그럴까? 뭐 집합 명사도 있고 고유 명사도 있고 되게 많은 명사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사는 가산 명사와 뭐가 있다? 불가산 명사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음, 나는, 난 선생님이다. 영어 어떻게 할까요? I'm teacher. 지금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맞죠? I'm a teacher. 요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처음 생각했을 때 I'm teacher라고 옛날에 처음 비기너 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요거의 정답은 뭐냐면 I'm a teacher. I'm a teacher. 왜요? teacher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혹은 선생님들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 산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산명사라고 해요. 자, 가산명사는 뭐라고요? 산수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자,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명사가 n이라고 명사를 쓰거든요. 이 줄임말이 이제 명사는 n이라고 써요. n. 근데 요거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on이나 어나 on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뭐 there is an appl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너희들은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 guys are students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부터요? s나 다른 것들은 뭐 es 이렇게 붙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서 이거 정말 많이 틀려오시거든요. 문장을 주관식으로 썼을 때 이제 틀리는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s나 es를 안 붙여서 명사에 틀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불가산 명사는 뭐 information, 뭘게요?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같은 게 있잖아요. information.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formation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보라는 뜻이고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에는 어나 어스 이런 거 어나 언이나 s는 es 못 받치고 앞 뒤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가한 명사에는 명사가 있지만 앞 뒤로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Great, perfect.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 품사.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거, 요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명사의 역할. 는 네 가지를 합니다. 명사는 몇 가지 역할을 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 선생님으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지만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역할만 하나요? 아니죠. 어떤 역할? 명사. 아니, 뭐 선생님 역할도 하고 뭐 저 집에서는 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친구한테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사에도 역할이 있는데 얘는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역할? 주어 역할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두 번째는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역할을? 보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에 뭐가 중요하다고? 역할이 중요합니다. 명사 역할은 뭐예요?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지윤 is a teacher. 이 문장이 있다고 teacher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요거죠. 지윤. 이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은 누구예요? 명사가 누구예요?
지윤이죠, 지윤. 그래서 요 명사, 요거 맨 문장 주체가 되는 말을 지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윤이라고 해요. 이 묘고가 뭐 그럼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동사 앞에 오는 명사가 뭐예요?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동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맨 앞에 오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run 이렇게 하는 것도 뭐랬어요? 그냥 가라 이런 뜻인데 그럼 그거 맨 앞에 오니까 주어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동사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배웠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해주면 돼요? 역할을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목적어는 뭘까요? 목적어. 목적어는 여기 없어요. I love you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I love you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You, 너잖아요. 너. 그래서 목적어는 뭐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동사 할 때 배울 텐데요. 타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뭐라고 해요? 목적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목적어는 뭐라고요? 타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Great. 자, 그럼 보어는 뭘 거예요? 보어. 보어는 뭐냐면요.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아셨죠? 보어는 뭐예요?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오케이?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 또 여러분, 그럼 보충 수업은 언제예요? 보충 수업은? 보충 수업은 막 잘하는 사람이 보충 수업, 선생님이 남아서 보충 수업 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떤 때 해요? 보충은 부족할 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윤, 이즈까지 문장 끝나요. 어때요? 문장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죠. 뭐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주는 보어로 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고, 언제 보충한다? 부족한,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어서, 부족한 비동사가 왔을 때 비동사 뒤에 온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뭐가? 명사가 뭐다?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여러분 뭐라고요? 보충해주는 보어예요. 오케이? 자, 그럼 뭐예요? 비동사 뒤에 오는 teacher라는 우리 명사가 뭐예요? 명사가 뭐예요? 선생님이란 명사가 이게 보어. 오케이?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예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요거 전치사가 근데 선생님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전치사는요.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품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under the table, in so, in 또 뭐 있어요? to, 뭐라고 할까요? I'm gonna go to the school 학교에 간다 to 아니면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는 뭐 한다?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품사다. 뭐 a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under the table 생각하면 너무 쉽겠죠? 뭐예요? under the table 하면 어떻게 돼요? 테이블이 뭐니까? 명사니까.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명사 역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Great.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잠시 멈추고 요거를 요 예문들이랑 같이 외우면 되거든요. 오케이? Great. 자, 그래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만 와가지고 이게 토익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by using
뭐 by using the car 뭐 이런 식으로 그 차를 이용해서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by 다음에는 이게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ing나 명사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뭘 할 거냐면 저 이거 숫자를 좀 해볼까요? 1번 명사 그래서 2번 이렇게 하고 2번 뭐예요? 동사를 외웁시다. 동사는 여러분 일단 세 가지만 먼저 기억해요. 첫 번째 무슨 동사? 비동사. 두 번째 무슨 동사? 자동사. 세 번째 무슨 동사? 타동사. 이렇게. 아까 비동사 뒤에는 아까 전에 뭐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뭐 동사하면 뭐 일반 동사 뭐 무슨 동사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게 자동사, 타동사를 합쳐서 일반 동사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동사 뒤에 오는 애 누구라고 할까요? 비동사는 아까 전에 뭐 하니까 성격이 어때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 뒤에 뭐 와야 돼요? 보어가 오는 애. 이해되시죠? 자동사는 뭐예요? 자동으로 다 할 수가 있어. 자기 혼자 둬도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오케이? 타동사는 뭐예요? 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 이거 안 되네요, 잘. 목적어. 목적어는 영어로 오라고 했고. 그리고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 C라고 하고 동사는 we라고 만 약자로 좀 기억해두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동사의 종류는 여러분 뭐다? 다 있고 세 가지만 딱 기억해요. 첫 번째 뭐예요? 비동사. 두 번째는 자동사. 세 번째는 자동사. 비동사는 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보충해주는 보어가 와야 되고 자동사는 뭐예요? 자동사 뒤에는 자동으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타동사는 뭐예요? 목적어 뒤에 목적이 되는 말. I love you 라고 했는데 뭐예요? 내 love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형용사. 형용사는 A라고 합니다. A. 요거는 형용사는 여러분 딱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형용사 역할. 자, 뭐 smart 예원이라고 예원. 스마트 예원 하면 이거 뭐예요? 스마트가 누구를 꾸며줘요? 예원을 꾸며주죠. 그죠? 스마트한 예원. 그래서 누굴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준다. 꾸며준 역할, 형사 역할을 명사를 꾸며준다. 오케이? 스마트, 예원, 뭐 handsome, 태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 역할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바로 맞춰보실래요? I'm happy. happy가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상태를 꾸며주거든요. 상태를 말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한, 난 행복해, 행복한이라는 뭐예요? 나의 상태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뭐 온다고 했죠? 보어 온다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의 두 번째 역할은 여러분 뭐냐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형용사는 일단 어떻게 한다? 상태를 꾸며준다. 자, 첫 번째는 누굴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줘요. 스마트, 예원, 뭐 handsome, 채운, beautiful, 지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I am 하면 꼭 끝나면 어때요?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보어로서 I'm happy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뭐였죠? I am 형용사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위에 우리 있었잖아요. 명사도 보호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비동사 선생님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왔는지 아니면 형사가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 봐보세요. I'm happy. I'm 뭐 sad라고 할까? I'm sad. 라가 뭐예요? 난 슬퍼. 요 때는 뭐예요? 주어의 뭐예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제 형용사. 자, 보어 자리에 뭐가 오면? 형용사가 오면. 다시 보어 자리에는 우리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역할, 세 번째 보어 역할로 명사가 올 수 있다. 세 번째 형용사에서 뭐예요? 형용사도 보어 역할을 한다. I'm sad처럼.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 I'm sad, I'm a teacher 이런 식으로 했죠. teacher는 뭐야? 아까 계속 말했지만 명사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주어랑 이 주어 비동사 앞에 오는 명사인 그 이 주어랑 성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내가 선생님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생님. 이걸 바로 동일 인물이라고 해서 동격이다. 이렇게. 동격. 오케이? 자, 이거 I'm sad 이러면 어때요? 나랑 동격이야. 내가 슬픔이에요? 아니죠. 나는 뭐다? 슬프다라는 슬퍼라는 나의 상태를 형용해주는, 꾸며주는 게 이제 형용사일 때. I'm sad, 뭐 지윤 is happy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right? 아니면 my friend, she is my best friend. 내 친구, 걔 여자애는 내 베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he랑 내 best friend랑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격이라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great. 그러면 우리 후딱 형사까지 다 끝난 거. 오, 박수 한번 치. 박수. 잘했어요. 여기까지 집중 잘 돼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great.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옮겨보고 제가 한번 옮겨보고 이게 명사고 여기 동사였고 마지막 그 뭘 배워볼까요? 형용사 아니 부사를 배웁시다. 부사.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부사는 어떤 뜻일까? 부사는 무슨 뜻일까? 왜 이름을 부사라고 붙였을까? 부사는요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부사예요. 부가적인 건 여러분 언제 부가적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정말 꼭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면 뭔가 다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때 부가적인 설명한다. 부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부사도요. 누굴 꾸며주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누굴 꾸며줄까요? 그렇기 위해서 누굴 꾸며줄까요? 일단 여기 팔품사를 봐보세요. 부사는 이제 누굴 꾸며줄까요? 자, 일단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 꾸며주죠. 근데 부사는요. 형용사 빼고 중요한 애들을 막 꾸며줘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다 꾸며줍니다. 자, 누굴 꾸며준다고? 부사의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누구요? 명사 빼고 중요한 애들 다 꾸민다. 제일 중요한 애 제일 잘 다 꾸민다. 첫 번째 뭐예요? 동사를 꾸민다. 또요. 형용사를 꾸민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사를 꾸민다. 세 가지를 이렇게 꾸며준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 여기 꾸며준다. 예를 들면 뭐 동사를 꾸민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I run fast 이런 뭐예요? 나는 빨리 달린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빨리 달린다? 이 달린다. I run fast. 그 뭐야? 빠르게가 나는 빠르게 달린다니까 빠르게가 누굴 꾸며줘요? run. 동사를 꾸며주죠. right? 맞아요? 그래서 얘는 자, 누굴 꾸며줄 수 있다?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형용사를 꾸며볼까요? I'm so hungry. 나는 배가 고프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얘는 배가 고픈. 내가 보고 배가 고프다. 이 so가 누굴 꾸며요? hungry를 꾸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사는 누굴 꾸민다? 형용사를 꾸민다. 아, 부사랑 아까 전에 문장 전체를 꾸민다까지 됐었죠. 자, 그럼 부사. 다른 부사를 꾸민다. 뭘 어떻게 해서 꾸밀까요? 다른 부사를.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가 뭐가 있을지. 음. Thank you에서 문장 끝나죠. So much. 둘 다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를, 다른 부사를 꾸민다. Thank you. 해도 되잖아요. 문장 끝났잖아요. 근데 왜 부가적으로 정말 정말 고마워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부사를 꾸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굴 또 꾸며줘야 돼요? 문장 전체를 꾸며줘야 되죠. 누구다?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난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난 널 사랑해. 이렇게. Frank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해서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아니면 뭐 frank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nestly, 솔직하게 말해서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문장, 난 널 사랑하는 자체가 솔직한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Great.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엄청 엄청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부사의 엄청 엄청 중요한 특성. 그건 바로 뭘까요? 지울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자, 부사의 두 번째 역할, 어떤 역할? 지울 수 있다라는 역할, 특성. 자, 부사는 뭐니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뭐예요? 지울 수가 있다. 자, I run에서 fast가 없어요. I run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장 부족해요? 아니요, 난 달린다. 이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I'm so hungry에서 so를 지워요. I'm hungry. 말이 안 돼요? 아니죠.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오케이? Thank you so much에서 뭐예요? Thank you만 쓴다고 말 달라져요? 아니죠. 말 되죠. 그러니까 thank you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가 진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사가. 왜냐면 우리 여러 번 봤을 때 명사도 배우고 동사도 배우고 형용사도 지금까지 배웠었는데 왜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있죠. 그때 왜냐하면 이게 영어가 뭐 and나 접속사나 전치사나 이런 걸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거나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뭐 접속사 등등을 이용해서 문장을 막 길게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를 지울 수 있다는 이 성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앞으로 이제 문장을 우리가 새로 만들고 그리고 어디서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특성, 지울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까? 문제를. 자, 첫 번째 주어가 이렇게 아까 있고 동사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럼 부사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그럼 부사가 어디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위치에 올까요? 부사는 1번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면 돼요. 오, 2번, 3번. 답은 뭐냐면요. 1번, 2번, 3번 전체 다입니다. 맞추신 분 있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부사 맞췄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사는요. 뭐 하기 때문에, 특성이 뭐기 때문에? 지울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부사는 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부사는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지고 그런데 얘네가 뭐 자기 뭐 부사에 따라서 뭐 이론적으로 다 올 수 있지만 부사에 따라서 자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I run fast, I fast run 하면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미드나 이런 거 봐서 원어민이 어떤 부사를 어디 위치에 좀 시킬 수는 게 좀 편애하는지 많이 그런 빈도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Okay, great.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이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얘기해서 다룰 때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던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했죠? 목적어가 온다고,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요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로 합쳐진 게 부사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음 편에서 좀 다시 다뤄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할까? 자, 지울 수 있다. 다 올 수 있고 2-2번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만 올 수 있는데 얘는 뭐와 같다? 부사가 부사다. 부사 취급을 한다.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면 뭐예요?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면 뭐예요? 뭐 I went there. 나는 거기 갔다. I went to the school. I went to the school. 자, I went는요. went에서 나는 가다라고 사실 끝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자동사예요. 근데 뒤에 뭐예요? to the school. to 전치사. to 지윤이 뭐뭐에게. to the school. 학교에 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뭐다? 부사 취급한다. to the school. 그래서 얘의 핵심은 주어랑 자동사로 문장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우는 1형식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저 설명 없이도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10번 정도 보세요. 여러분 요거가요. 한 책의 아마 절반 분량일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쓰고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좀 잘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외울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 영상 저처럼 토시는 조금 틀려도 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숙제를 아마 내드렸을 테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볼 거예요. 학생분들이랑 1대1 수업이실 분들은 저랑 1대1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룹 수업이신 분들은 칠판에다가 다른 학생분들한테 제가 랜덤으로 시킬 거예요. 랜덤을 시킬 테니까 칠판에다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뭐 집중을 잘 하실까라고 저는 여러분 믿어요. 어쨌든 열심히 꾸준하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있는 분들이니까 잘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마스터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러면 나는 학창 시절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아직 요거 한 10번씩만 보면 그래도 대부분 이제 문장 만드는데 정말 큰 초석이 되니까 제가 이걸 거듭 강조해요. 아셨죠? 잘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one. Bye. Talk to you soon.